반갑습니다. 사주 명리 물상계의 대스타 백두산 호랑이 도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200명 정도 오시니까 꽉 차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가 꽤 됐죠. 한 6개월 이 넘게 이제 강의 안 하다가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물상적인 처방을 통해서 어떻게 운기를 이렇게 돌리느냐, 실제적으로 했던 실전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풍수하시는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서혜덕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처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이, 한번 봅시다. 무술, 을해. 저번에 한번 올렸죠. 정축. 대운은 을미대운. 을미대운이고, 28세. 이제 올 초에 이제 이 친구 나이가 29살이다, 그죠? 29살이고, 남자. 올 초에 이제 이 친구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자기 손자가, 이 7급 공무원, 농업기술직 시험을 치는데, 두 번 떨어졌죠. 한두 번 떨어져가지고, 우째하면 되겠노? 우째해야 이 친구가 올해도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할 수 있겠노? 라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서혜덕 선생님 모시고 또 풍수 산행을 이렇게 쭉 다니고 있는 차에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월에 을목이라. 수월이라고 하면은 한로 상강 다 지나고 이 목들이 바짝 마르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미대운을 또 걷고 있어. 근데 을목의 세력을 보니까 을목이 세력이 없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한다? 관을 취해올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험 합격이다 하면 본인이 힘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그거였죠. 그 다음에 내년 운이 경자년이잖아요. 그죠? 경자년인데 마침 을목이 을경합금으로 금을 또 땡겨오더라고.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겠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신금하고 또 을목하고 관계성이 또 별로 안 좋잖아. 그 다음에 토에 또 너무 묻혀 있는 거라, 이 을목이. 그래서 이거 처방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떤 처방을 해줘야 될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주를 보면서 고민하고, 우리 풍수 도사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중에, 보니까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간목이잖아. 간목이 최고 좋잖아요. 그죠? 자, 이 사주에서, 근데 간목은 급제라. 근데 급제 이제 사주팔자를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실관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면, 급제가 딱 그 제의 분탈작용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급제로서 가장 좋은 급제가 뭐냐면 을목이 있어서 갑을 가져올 때가 제일 좋더라고. 근데 갑목이 을을 가져오면, 을의 급제를 가져오면 이건 또 악광이야. 근데 을목이 갑이라는 급제를 가져올 때 상당히 좋더라. 그렇지만은 급제 작용은 하기는 하더라. 그래서 이제 보았죠. 이 갑목이 있었을 때에 이 많은 소토를 시켜줄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이 겨울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토들이 이 을목을 다 덮어버리면 이 을목이 성장할 수가 없겠죠. 을목을 성장시켜서 키울 수 있고, 이 토들도 소토시켜줄 수 있는 물상이 갑의 물상이구나. 갑의 물상이 해에서 장생하는 물상이니까 갑이 들어왔을 때에 을목이 등락개갑할 수 있으면서 토를 소토시켜주셔서 가장 좋겠구나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금이다 이거지. 자, 얘가 관을 취해와야 되는데, 관을 취해올 때 이 신금의 관을 취해오면, 이 신금이면은 갑인데, 가위와 칼날인데, 이거를 취해오면 조금 직접적으로 맞닿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경금의 물상,
을목이 등락개갑하면서 을경합으로 관을 땡겨오는 물상이 뭘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했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풍수도사님 세덕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사주가 을목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을목이 해중에 떠 있어서 이게 이제 해중의 간목을 뭐 어찌어찌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간목이 약하니 간목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 간목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간목이 뭐냐?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강하고 굵게 쫙 올라갈 수 있는 나무. 이거를 이제 의논할 끝에 이제 선생님께서 한 게 개운죽 아시죠? 개운죽. 대나무를 가져오라고. 대나무는 너무 크잖아. 우리가 그 분재라든지 혹은 이렇게 이제 그 집에다가 인테리어 할 때 하는 게 개운죽 있죠, 개운죽. 이 개운죽 나무가 쫙 대처럼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딱 적석인 거야. 그래서 개운죽 합시다. 개운죽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연구를 내신 게 뭐냐면은, 그런데 이 개운죽이, 재운죽에 을목이 관을 취해오려고 하니까, 을경의 관은, 자, 첫 번째 흰색이다. 두 번째, 금속인데, 금속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돌을 하자, 돌. 돌인데 돌 색깔을 흰색, 조약돌을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운죽에 흰색 조약돌을 요렇게 다 까셨다고, 이렇게. 선생님 그 사진 있죠? 예. 사진 나중에 다 한번 돌릴게요. 이렇게 까셨다. 그러니까 이 물상이 뭡니까? 간목에 경금을 같이 가져왔죠. 그리고 야가 대운이 무슨 대운 갖고 있습니까? 미대운의 사막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요 돌 밑에 하얀 모래,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모래를 또 착착착착 깔았어. 모래 깔고 조약돌 깔고 딱 이랬다고.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나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그냥 안 들어. 그렇지요 이러는데 말씀드리고 우리 세덕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조치해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그랬다 작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걸 두 개를 만들었어. 두 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생의 책상에 요렇게 하나 놨는데 또 그때 가셔가지고 뭘 했냐면 수맥을 또 한번 딱 수맥 자리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가가. 수맥 자리에서 공부를. 그래서 선생님이 또 방향을 틀고 그거를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수맥을 딱 잡고 이제 공부를 해봐라.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때 처방 2월 달에 처방을 했습니까? 2월인가 3월에 이제 하고. 근데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10월 달에, 11월 달에 연락이 딱 뭐야.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 딱 뜬 거야. 200대 1. 200대 1이었어. 200대 1. 근데 이 사주를 보고 합격하겠다고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야, 역시 도사 계시네. 근데 술미형이니까 농업기술직으로서 이제 이 땅을 파고 또 땅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하는 게 다 농업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자기가 맞는 그러한 물상 쪽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신 거야. 또 우리 그 어르신이. 1차 합격이 됐는데 어찌해야 되겠냐, 이기라. 그래서 이제 또 쌤하고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 몇 배수로 뽑으니까 3명이 뽑으면 뭐 한 10명 정도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했지. 야, 그럼 면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면접에서는 어떻게 했냐? 또 이 간목에 어쨌든 경쟁자를 딛고 간목을 딛고 을목이 성장해야 되니까 한로상강에 이 을목이 바짝 말라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일단 그러면 이 윗대에 산소에 가서 그 산소 근처에 쫙 바로 서 있는 나무 이거를 꺾어가지고 면접 보러 갈 때 호주머니에 딱 넣고 가도록 합시다. 이랬더니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산소 근처에 가장 쫙 바로 서 있는 나무 있잖아. 그걸 두 개를 딱 꺾어가지고 쫙 다듬어가지고
면접 볼 때 탁 집어넣고 갔지. 그래서 그때 시험 마지막 발표할 때인가? 이 경호일진이었나요? 그때 경호일진에 발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합격! 100% 합격! 오해합하고, 을경합하고, 100%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 입 다물고 있읍시다. 라고 해서. 근데 딱 그날 아침에 10시에 딱 연락이 온 거야. 합격했습니다. 딱. 그래서 이게, 물상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게 다 됐겠냐마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뭐, 풍수적인 조치와 이런 걸 했지만, 어쨌든, 사주팔자를 통해서 여기에서 부족한 기운을 우리가 무언가를 북두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배가시킬 수가 있다. 또, 토들도 소토를 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에너지의 작용력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이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내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되더라. 그 중에 또 하나 명조가 뭐냐면, 가보일주라, 가보일주. 가보일주인데,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좀 법적인 시끄러운 자범 이런 게 생겨서 내가 또 처방을 해준 게 있는데, 가보의 물상이 뭐겠습니까? 가보의 물상. 가보의 물상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다. 숯. 타오르는 나무잖아. 뭡니까? 숯이죠, 숯. 숯 있죠. 그래서, 숯을, 제가 실제적으로, 30대 초반에 도사를 만나가지고, 도사한테 처방받아서 진짜로 낫게 했던 그런 경우야. 숯을 준비를 하시고, 숯을 식탁 위에 올려놔 하더라고, 식탁 위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식탁 옆에 소금을 갖다 놔야 돼, 소금을.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맑은 물을 떠놓고 매일매일 갈아주다 이거지. 네, 숯 있죠, 숯. 이 경상도 사투리가 돼가지고 막 이게 막 잘못 그래서 이 가보의 물상은 숯의 물상이다, 숯. 네. 그래서 요렇게 해줬거든요. 요렇게 하고 소금 얹고 그다음에 물을 매일 그 증상이 사라져버린 거라. 이게 병원에 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요렇게 처방해주고 이틀 만에 딱 괜찮아지더라고. 와,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었지, 그 도사님한테. 자, 까만 숯은, 물론 가보의 물상에서, 이지만, 까만 숯은, 우리 저승사자가 뭡니까? 까만색이잖아. 그 다음에, 까만 콩도, 머리 날 때 까만 콩 먹잖아. 흑염소, 뭐 사람 병 고칠 때. 검은색의 개념은 뭐냐면은, 정화의 개념이라. 정화식의 숯도 마찬가지야. 공기 정화지잖아. 까만색의 개념이 우리가 또 물이지만 정화시켜서 그것을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에 이 뭡니까 이거 물 속에 있잖아. 양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검은색의 이 숯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어떤 그런 개념이야. 정화시키고 필터한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 이런 의미고, 숯은 세균들이라든지 소금은 세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김치 담근다든지, 혹은 뭐 염장할 때도 이 소금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한 작용이 소금에 있는 거야. 물은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매일매일 쇄신시키고 변화시킨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딱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요런 처방을 요 도사한테 배워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요러한 처방을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내가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지. 그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하게 될까? 이런 걸 이제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24절기로 이렇게 24절기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열량이 달라지면서 지구상에는 변화가 일어나, 변화. 사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상의 변화가 오행의 걸음걸이를 하고 오행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확 벌어지고 올라갈 때에는 봄일 때, 봄의 에너지, 즉 태양의 복사 열량이 겨울에 극히 적다가 봄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때에 일어나는 증상들은 전부 목기의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성장하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이 봄에 일어나는데 이 봄에 그것을 가장 대표한다는 물질이 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정의라고 표현하기 뭐라지만 이거로 대변된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물질은 항상 봄의 시작, 성장, 출발, 스타트, 창조, 올라가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향의 에너지를 물질로서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물질로 대표되는 것이 항상 그와 같은 에너지를 품고 있겠구나. 그럼 돌이다 이게 돌. 쇠다. 돌이 자라고 일어나고 시작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돌은 항상 움켜쥐고 뭉쳐져 있고 만들어진 상태잖아. 이것을 또 가을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성향이 항상 그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와 같은 성향의 에너지를 모아서 함축하고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 병원에 누워 있는 이제 애가 정말 이게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팔자를 이렇게 쭉 열어보니까 화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화기가 너무 강하다. 화기가 너무 강하다. 화기로 오는 그런 이 질병과 어떤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수기운과 이 수기운을 만들어내는 금기의 어떤 그런 에너지 작용. 이것을 과연 어떻게 무상적으로 대처해서 해줄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주는 물상의 어떤 에너지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데 이름, 계명, 그 다음에 풍수, 방향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게 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이 지구가 목화토금수의 별들과의 어떤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이 지구는 또 사상 24절기를 만들면서 사상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오행과 사상과 오행의 에너지가 있고 그게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물질의 변화 주어진 사주에서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의 에너지를 운기를 돌리는 그런 작용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여자애였는데 이 계명, 이름을 통해서 이름도 그냥 혼자 바꾸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아이 이름까지 다 바꾼 거야. 자, 아버지, 어머니 이름 자체에서 이 운기를 극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도 바꾸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같이 바꿨어요. 같이 바꾸고 딱 바꾸면서 풍수적으로 보니까 너무 화기가 강한 그런 방향성에 놓여져 있어서 풍수적으로도 선생님 또 방향을 또 바꿨단 말이죠. 방향도 바꾸고 거기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처방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1년 만에 거뜬하게 되나, 이 나아가는 단계는 있었지만 거뜬하게 또 낫는 거나.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했는데 이게 막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땅이 개발을 하려고 땅을 하나 묶어뒀는데 풍수적으로 그 땅을 너무 훼손시켜놓는 거라. 땅을 훼손시키다 보니까 그 좋은 길지에 땅을 훼손을 시켜서 이게 분양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과연 그럼
이제 저 유튜브에도 제 그것도 풍수 그 입지 그 자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도대체 어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산에 이제 줄기가 이 산 줄기가 굉장히 좋아. 좋은데 이걸 다 훼손시켜 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개발제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우연히 선생님하고 이래 또 가면서 와 풍수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좋은 이 맥이 흘러올 자리에 전부 맥을 끊고 다 이렇게 해놔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이거 뭐 경매 들어가가지고 땅이 날아갈 판이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고민한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산신제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토신제하고 그다음에 홀령제하고 이것도 미신적일 수도 있어. 아마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뭐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모월 모일 모시에 스님도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운기를 이제 이때는 뭐냐면 운기를 돌리는 작업이에요. 운기. 지금은 이거는 물질이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쓰는 것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돌리는 것은 정말 그 천기의 에너지가 돌아야 이 에너지의 결합과 접합과 생사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를 돌려봅시다라는 거였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지.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이었나? 12월 모일날 오후 7시에 쌤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어서 한번 이 제를 한번 지냈어. 제를 정말 진짜 산 주인 이 땅 주인은 여기서부터 한 200m 되는 데를 3보 1배 하면서 3보 1배, 3보 1배, 3보 1배 정말 이 땅을 훼손시키고 한 거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의미로서 3보 1배로 여기까지 걸어왔지. 그래서 죄를 이제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내가 보니까 이 주인공의 사주를 보니까 당장 해결은 안 돼.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지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예 이게 막 묶여가지고 법원 경매까지 들어갈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서서히 풀려가지고 뭔가 좀 진행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미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에너지 기운을 돌린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우리 이게 다 물질이라. 과연 여기에 오게끔 하는 에너지는 또 어디에서 통했을까? 이 에너지는 또 어디에서 왔을까? 자, 태풍이 적도가 이랬다면 한반도에 태풍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시기 몰라. 근데 태양의 열기를 받아가지고 막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감지를 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큰 에너지의 힘과 공력은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와가지고 이 태풍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리죠. 7일 정도 걸리잖아. 자, 지금 이 시점에 사건이 동한다. 우리가 이 시점마다 에너지의 동함 현상이 다를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의 오행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 괴를 뽑는다. 요 시점에 딱 괴를 뽑으면은 어떠한 정상, 정조, 징조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물질로 대신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징조를 예측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일진이 뭐 기해 일진입니까? 뭐지? 기해지. 기해 일진이 지금 시간이 뭡니까? 시시가? 지금 뭐가 떴지? 위에 뜬 게? 각기야 토니까, 토수. 임자기초 경신묘 경진신 임신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하나의 징조의 상황을 예측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라. 기해일진의 임신이다. 자, 쟤를 바라보는데, 쟤가
식신이다. 식신에서 임수가 장생한다. 임수가 장생한다. 자, 이 임수 장생이다. 그러니까 금기다. 양사방 팔방이다. 양사방에서 왔겠지, 그죠? 양사방에서 와서 임수 장생한다. 재가 장생한다. 즉, 오늘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스타트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의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동하고 있다, 그지? 동하고 있으면서 기토가 임수를 보니까 정제를 보자, 정제. 일단 재적인 부분. 재물과 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금의 임수장생하는 것으로 왔으니까 끊임없이 무언가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돌출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재적인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지금 동하고 있다. 기토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관입니까? 식신이가 상관이라. 상관이지. 그러니까 상관, 특수한 어떤 이 시에 예를 들어서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한다. 그럼, 특수한 뭔가의,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설파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내고 재생하고자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 기가 막히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주팔자 상담하러 누가 전화가 왔다 이거지. 이것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재적인 관계, 어떤 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거 내가 많이 찾아줬거든요. 딱 이 시에, 어떤 시에 왔는데 뭐가 잃어버렸다 전화가 와, 나한테. 그래서 전화를 딱 보니까 합을 딱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합을 딱, 찾을 수 있다. 합인데 찾을 수 있다. 근데 합인데 보니까 그 합을 삼합으로 이렇게 돌려갔다. 삼합으로 돌려보니까, 3일 후에 이게 아마 돌아올 것이다. 근데 3일에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력의 에너지 작용력에 의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나 없나, 어느 방향으로 갔나, 어디로 가야 됐나,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제내정법으로도 되겠지만 그 시기에 지구가 맞이하는 운기의 에너지의 힘이다 이거죠. 힘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더라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꾸준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상품화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상품화들은 뭐냐면 내가 물상적으로 사주팔자에 물상적으로 뭐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물상의 어떤 에너지체가 있을 거잖아. 그거를 이제 이거를 상품화하면은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금이 부족하다, 뭐 금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목이 부족하다, 목의 색깔과 목의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렇고, 옛날에 우리 이제 할머니가 이 신살 이런 걸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 아프다, 뭐 하다, 뭐 하면은 희한하게 뭘 만들어 와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게 또 통해. 희한하더라고. 그걸 내가 다 배워가지고 공책에 정리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네 싶은데, 그때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할 게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어떤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물상적인 대체를 통해서 굉장히 이걸 잘 하셨더라고. 그래서, 뭐, 짧은 강의를 오늘 좀 빨리 짧게 하라고 해서, 뭐, 요거로 이제 그 물상의 대체 논리를 마치겠는데, 뭐, 수많은 어떤 임상 실험을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떤 필요한 어떤 물상적인 대체물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또 해보면, 그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에너지체가 동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호전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임상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되면 제가 또 차후에 또 그런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네, 좋습니다.